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연대 전략기획팀장 위드유입니다. 금일 셀트리온 회계감리에 대해서 제7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가 개최되었고요. 여기에 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주주님들과 함께 알아보고요. 그리고 주주연대의 셀트 엔돌핀 대표님께서 글을 조금 전에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그 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로 올라온 글이고요.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 제7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오늘이죠. 3월 11일 조치 의결. 그래서 증권선물위원회 이하 증선위는 제7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하여 셀트리온 등 3개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함해서 3개사가 되겠죠. 그리고 6개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증선위는 작년 11월부터 14차례의 감리위원회 회의를 포함하여 총 19차례의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7차 임시회의에서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을 공시한 셀트리온 3사에 대해서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그러니까 담당 임원을 고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회사에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했고, 감사 인지정, 그리고 이제 내용들이 쭉쭉 있는데, 증선위에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개의 개선 과제에 대해서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셀트리온 그룹에게 회계 정책 및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투자자와 외부 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셀트리온 그룹에서 저희 투자자와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하라는 요구죠. 그리고 두 번째, 금융감독원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주연대에서 수차례 언급을 했었는데 증선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게 긴 감리기간과 피조치자, 그러니까 셀트리온이죠. 방어권 보장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권고. 상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내용 조금 이따 자세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회계업계에서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하여 감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 아울러 근본 제재로 인해 회계법인들이 신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 감사에 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같이 조금 뒤에 문서를 열어서 같이 한번 보고요. 네 번째, 향후 증선위는 신사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래서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하는 가칭 회계기준용 지원반, 그래서 회계기준원 내에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계기준 지원반은 외부 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감사인 간의 쟁점, 그리고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한 논란 해소를 위한 해석 지침을 검토하여 증선위에 보고 확정하고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회계기준 적용 지원단의 첫 번째 과제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제약 바이오 분야가 될 것이며 차차 다른 산업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여기 첫 번째는 회사가 주주나 투자자나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라는 요구였고요. 두 번째는 4년간 지속되어 왔던 금융감독원에서 지속해왔던 긴 감리 기간과 피조치자의 방어권 보장 문제를 금융감독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회계업계에 대해 회계업계에게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하여 감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실제로 제약 바이오 업계의 회계 감사 기준에 대해서 보강을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첨부 파일을 아래 열어보시면 총 3개가 있는데요. 한글 파일과 정부기관은 다 한글 파일을 쓰죠. 그리고 이제 PDF 파일이 있는데 PC에 한글이 안 깔려 계신 분들은 PDF 파일을 열어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한번 받아서 열어보고요. 내용은 위에 있는 내용은 조금 전에 다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실제로 조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은 회사에 대해서 3개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회계법인에 대해서 총 3개 페이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회사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요.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여가 됩니다. 큰 안건들만 살펴보고 그에 대한 내용들만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회사는 첫 번째로 개발비 과대계상,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연결 별도로 해서 쭉 나오는데 회사는 물류비 절감 목적 등으로 사용한 재고자산의 경우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개발비로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 주성미기재, 이 부분은 회사에서 분명히 잘못한 거겠죠.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재고 교환, 거래를 특수관계자의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기재 누락이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종속기업 재고자산 평가 손실 미계상 2016년 연결 130억 원 미계상했다라는 내용이고요. 회사는 종속기업의 외부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근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은 어쨌든 증선위에서는 이런 결론을 냈다라고 하고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개발비 과대계상, 즉 이게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으로 뭔가를 회사에서 숨기거나 한 게 아니라 미기재라든지 실수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증선위에서는 봤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여하고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 조치에 대해서 감사인 지정 2년 그리고 내부 통제 개선 권고를 받았고요. 시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인 및 공인 회계사 개발비에 대한 감사 절차가 소홀했던 것에 대한 것, 그리고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 절차가 소홀했던 것, 그리고 종속기업 재고자산 평가에 대해서 감사 절차가 소홀했던 것, 개발비 과대계상에 대해서 감사 절차가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게 과징금을 부여하고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 그리고 여기에 대한 회계사들에게도 일정 부분 직무연수라든지 셀트리온 감사 업무 제한을 어느 정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회사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그리고 사후 정상 관련 매출 및 매출 채권 과대계상, 그리고 자회사 매출 및 매출 원가 과소 계상, 그리고 해외 유통사 매출 및 매출 원가 과대계상,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사는 과징금, 그리고 동일하게 감사인 지정 3년과 내부 통제 개선 권고 시정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임원에 대해서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조치는 조치 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가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담당 임원은 벌써 퇴사를 해서 해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인 및 공인 회계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했던 4가지 안 중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대해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고 증권 신고서 첨부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법인에게는 과징금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 그리고 공인 회계사와 회계사들에게도 직무연수와 이제 감사 업무에 대해서 제한을 좀 걸어놨고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 절차 소홀, 그리고 국내 판권 매각 관련 감사 절차 소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회계 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그리고 회계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그리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그리고 개발비 과대계상,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회사는 과징금, 그리고 감사인 지정, 내부 통제 개선 권고, 시정 요구를 하는 지적사항과 조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FAQ를 보면은 근본 조치로 인해 셀트리온 3사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그러니까 거래 정지죠, 대상이 되나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줬었고요. 거래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인해 회사 또는 임직원이 검찰 고발 통보되는 경우에 대상으로 선정되고, 근본 조치 중 셀트리온 3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통보는 없었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감리가 장기간 소요된 이유는 전문의학 분야인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특수성,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복잡성 등으로 세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감리 대상 사업 연도 및 제재 대상자 수가 많았던 점, 20년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해 조사 지연 등으로 인해 조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많이 고통을 받았지만은 결과가 지금이라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주주연대에서 계속 요구를 했던 EMA나 FDA 등 해외 보건당국의 허가 제품 관리 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계되어 있어 각각의 계약서 및 내부 문서 등을 통해 세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장기간으로 소요되었다라는 이제 내용을 답변을 주셨고요. 그리고 회계법인이 총 6개가 있었나 봐요. 그 중에서 2개의 회계법인 조치를 받은 회계법인 2개를 제외한 4개의 회계법인에 대해 조치 내용이 왜 없나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외부 감사 규정 제38조에 따라 경고 이하의 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 행위에는 조치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상 금융위에서 금일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과 조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저희 셀트 엔돌핀 대표님께서 작성한 글 원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원문을 올려드릴 거고요. 내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축하! 금융위원회 회계감리 종결, 셀트리온 축포를 쏟아. 오늘 드디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7차 MC회의에서 회계감리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리 결과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검찰 고발 없이 과징금 및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3사의 담당 임원 해임 공고 및 감사인 지정으로 나왔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 링크를 아래에 내용에다가, 그리고 답글, 고정 답글에다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증선위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가지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의결하였습니다. 여기 4가지에 대해서는 앞쪽에서 읽어드렸고요. 다음은 회계감리 관련 주요 언론 기사입니다. 금일 언론에서 기사가 엄청 쏟아졌었어요. 분 단위로 계속 올라왔었고요. 다 담지는 못했지만 포털에서 네이버나 구글 다음 포털에서 셀트리온이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기사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았던 거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KBS 보도 내용입니다. 증선이 회계 위반 셀트리온의 임원 해임 공고 거래 정지 모면이라는 이제 글로 올라왔는데, 검찰 고발 등의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해 거래 정지 대상에 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증선위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셀트리온 3사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공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측은 회계상의 오류는 있었지만 회사 측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회사 측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회사 측의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회계감리 결과가 오늘 나올 줄 JP모건에서는 알았을까요? JP모건의 내용이 오늘 정말 절묘하죠. JP모건의 기사는 증권상물위원회의 결과를 미리 입수하고 주가를 하방으로 누르기 위한 악의적인 기사와 다름없다라고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매도 대량 보유자인 JP모건의 이런 악행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주주연대에서는 JP모건이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계산된 JP모건의 악행에 대해 주주연대에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주연대에서는 법률 공매도 대응팀장인 다고님을 필두로 회계감리 결과에 전혀 문제 없다라는 글들을 이제 쭉 제시를 했었고, 영상으로도 수차례 내용을 언급한 바가 있어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거짓 기재의 여부는 논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 사항도 법률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다고님께서 결론을 내리셨었는데, 저희 주주연대 결론을 대표님께서 적어주셨어요. 셀트리온 그룹 3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사업보고서 등을 보고함에 있어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회계감리 최종 결론이 도출되어 그간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를 내리찍고 있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주가는 다시 상승의 동력을 회복하였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상승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태까지 주가를 억누르고 있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주고 있던 요인 중 하나가 확실하게 해소되어 주가도 반드시 상승의 기폭제가 터질 것이라고 봅니다. 주주님들, 4년 동안 사골곰탕을 우려먹었던 공매도 카르텔 세력과 이들과 연계되었던 금융 모피아놈들의 작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셀트리온 주주연대에서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고 있던 회계감리 문제가 종결됨에 따라 마지막 남은 합병에 대해 주주연대 동력을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금일 회사 측에 공문을 보냈었는데요. 이번 주총에서도 합병에 대해서 회사의 의지를 좀 표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간 회계감리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주가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왔던 주주님들과 함께 시기상조일지는 모르지만 주가의 축배를 함께 들고 싶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주가가 전고점을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말에는 마음 편하게 가족분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맺은말을 주셨어요. 주주연대에서는 회계감리라는 불확실성을 하나 이제 종결이 되었으니 다음 이제 마지막 남은 불확실성이죠. 합병이라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향후에는 집중을 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 집단지성으로 저희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